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노동법 제16개정판 3위독 137페이지 제6장의 취업규칙 제175번의 취업규칙의 작성과 심의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75챕터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1번에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반거래론의 계약설,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사실인가습설 등이 있다. 반가리론의 법규범설은 경영권설, 사회자주법설, 수권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권설입니다. 참고로 상법에서도 상법을 어떻게 보냐 해서 비슷한 논의들이 많죠. 참 아이러니하게 노동법하고 상법은 또 은근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 반가리론의 적용사업장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 반가리론의 신고, 공인중개업 장관에게 신고, 3번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 대판. 그 다음에 4번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 3번에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반가리론의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반가리론의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반가리 3번에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번에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5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번에 근로자의 식비, 작업운영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번에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번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9번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번에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번에 업무상과 업무의 재부조에 관한 사항. 12번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번에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 적용될 사항입니다. 오답으로 유도하는 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이거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이고요. 계약기간, 마찬가지입니다. 138페이지 OX임 풀겠습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X.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많이 안 하죠, 보통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양가리건에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X.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양가리 3번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효력이 있다. X.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94조 부문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 1항은 취업규칙의 개시 또는 비치에 관한 주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률은 단서법규에 불과한 효력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양감 4번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기숙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숙사에 관한 것은 기숙사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죠. 176챕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 보겠습니다.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1번의 작성, 변경과 의견 청취 반가 1번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가로 2번 불이익 변경,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번
근로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방과 4번. 방과 4번에 의견 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의견 청취 없이 취업규칙을 만들었어도 솔직히 이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도 유효합니다. (139페이지) 2번 불이익 변경과 동의. 사례형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방법 1번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동그라미 1번 근로자 상호 유불리가 충돌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 판례니까 판례 표시를 또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근로조건 내용상 유불리가 충돌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동그라미 3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 방법 2번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 시점.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취업부 측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방법 3번의 동의의 대상인 근로자 집단. 동그라미 1번 과반수 노동조합 노조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동의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개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회 동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방법 4번에 동의 방법,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 대판. 판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회의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방가로 5번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 동그라미 1번 기존 근로자의 경우는 무효. 대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하면 효력 발생. 동의 없는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이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규칙에서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판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동그라미 1번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 행위의 법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따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140페이지 OXG는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X.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의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언제나 불이익 변경이다. X. 급여 규정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퇴직금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률의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가 연계성 있는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금에 관련한 개정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3번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X. 왜 X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당의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다 2차 사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가 5번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 6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그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의 동의 대상은 근로자 대표와 유사한 개념이나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 대표란 원칙은 과반수 노조를 말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대상은 원칙은 과반수 노조를 말하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양가로 7번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라 함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한다. X.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동의를 말한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는 필요 없다. 양가로 8번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들은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X. 양가로 8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출항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동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양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양가 6번에 하나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X. 왜 X냐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며 근로자 상호 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10번에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 교환 없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유효하다. X.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인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번에 노동조합이 없고 전체 근로자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동의 방식도 허용된다. 동그라미. 12번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X.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13번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14번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 유효하다. X. 14번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5번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직대로 적용된다. X. 왜 X냐면 취업규칙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현행의 법규력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가지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고 합니다. 16번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X. 16번에 취업규칙의 변경 이전에 입사했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지급률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을 그 후에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하는데 지금 법조문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조문. 네, 법조문 94조 하나에 너무 많은 게 남아있죠. 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가 중요하죠. 꼭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